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주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 클래스 기분 좋게 출발할게요. 이번 주도 참 쉽지 않은 한 주간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참 지친다라는 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덥고 시장도 힘들고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정말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참 시장 전략만 잘 세운다면 시장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갈 때 누구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장의 저점은 어디일까? 언제부터 다시 출발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주말 50분 소중한 시간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식 클래스를 찾아주신 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진 전문가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도 시장의 이 변동성에 예, 이 파도에. 네, 어. 이 조울증에 걸려 있는 시장 때문에 예,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게 조울증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네. 오늘 너무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내일 또 떨어지고 이런 시장이 계속 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오늘 네. 송진 전문가님 모셔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던 게 전문가님께서 3월인가 4월에 이제 주식 클래스 마지막에 오셨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미국과 이란 전쟁이 막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네.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 단기적으로 저점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포인트에서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점이 언제 나오는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나요? 일단은 뭐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좀 준비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서두에 조울증이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조울증에 걸려 있는 뭐 여자친구라던가 남자친구를 하루하루 하나하나 다 상대를 하다 보면 같이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시장은 뭐 6월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말이었죠. 그때부터 해서 사실상 뭐 방향성이 없는 계속해서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이런 장세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자, 나만의 기준 혹은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 이 시장이 결국에는 돌아서서 올라갈 것인가라는 그런 확신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자, 이번 시간에 좀 집중을 해서 저한테 좀 시장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같은 경우에 혼자서 내가 대응을 하기 힘들다. 그렇다면은 저와 함께 시황이라던가 이런 브리핑들 제가 계속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만의 좀 확신의 기준을 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면서 전문가님께 시장 언제 올라가냐라고 살짝 여쭤봤는데 이제 바닥이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오늘 정확하게 시장 포인트 말씀해 주실 거고 언제쯤 다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자세하고 또 정확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미리 살짝 예고해드리자면 뒤에 이제 오늘도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선물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 또 언제쯤 시장이 돌려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종목에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황 좀 중요한 내용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음 주 우리 오픈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책단이 지금 미국에 가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AI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였죠. 이번 주 구글 발표를 시작으로 자,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사줄 수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물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터널의 끝에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자, 보물상자를 이제 눈앞에 마주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뭐 다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반등이 나오면 던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혼선을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넘어가서 다음 주에는 자, 이런 보물상자들을 우리가 열어보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게 함정인지 진짜 안에 보물이 들어있는지 자, 이런 것까지는 하나하나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난 뒤에 자,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뭐 종목들 지금 물려 있다. 내가 뭐 반도체라던가 전력이라던가 이런 AI 인프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일주일 정도는 이제 좀 더 버텨보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우리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간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1.9% 정도 빠졌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5.5%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사실상 지금 보더라도 좀 답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코스닥 내에 중소형주들을 매매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힘든 시기를 지금 계속해서 좀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7월달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변동성과 매크로 환경 이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두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여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여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자,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요 두 개가 자, 이번 주에 또 주 막판에 한번 증시에 또 휘몰아치면서 시장이 좀 마지막에 좀 좋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봐도 자, 이게 5일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5개월선 자, 월봉 캔들입니다. 월봉 캔들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이제 7월이 마감이 되죠. 그러면 이 봉이 7월 달에 어디서 마감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현재 아직 봉 캔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5개월 선의 지지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월 달 종가 기준으로 7,060선을 지켜주는지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지금 여기서 시장이 이제 꺾였다.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개월 선을 타면서 상승세에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게 이제 일목균형표입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자, 이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대 하단을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고 현재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수급적으로 반등이 세게 아직 못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자, 코스닥도 자, 월봉 마감 기준으로 자, 이 자리 저점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증시 변동성 먼저 변동성부터 볼게요. 이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 10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26년도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이드카가 벌써 66회. 자, 이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은 이제 7월 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 엄청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올해 정말 이 100회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의 시장 변동성을 마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정부 그리고 금융 당국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의 원인은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오랜만에 나와서 저도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모든 전 세계 증시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비트코인이에요. 자, 코인보다도 높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 이런 뉴스들도 있잖아요.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60%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넘어서서 1위. 자, 비트코인, 자, 코인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 중에서도 최고의 위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뭐 레버리지 ETF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다른 나라, 자,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대만 같은 경우에도 자, 반도체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금융당국에서는 원화 유출을 막는데 1조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과연 레버리지 ETF 탓이 아닐까? 일단 저는 레버리지 ETF 탓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른 국가 반도체 변동성 크죠? 자, 큽니다.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 일본의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거의 50% 반토막이 났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 계속해서 파도 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 자체의 변동성이 아니고요.
자, 증시가 시장이 각국의 시장이 반도체들이 이렇게 폭락을 할 때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들이 쏠려 나가느냐. 그래서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돈이 돌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돌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맥경화에 걸려 있는 상황과 똑같다. 그래서 자, 레버리지 ETF 탓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원화 유치를 막는데 일조를 했다? 자, 일조를 했죠. 일조를 했죠. 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외국인들이 더 이상 이제 매도를 안 하죠. 매도를 안 하고 달러로 환전을 안 해 나가니까 원화 유출을 막는 데는 뭐 일조를 했다라고 하겠지만은 자, 이게 실제로 레버리지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이 당국의 이제 책임 회피성 발언은 이제는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 자, 시장 영향력에 여러분 두 가지 핵심 요인이에요. 자, 먼저 증폭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면 레버리지가 상장이 돼 있고 자, 이게 우리나라 시총의 거의 60% 비중을 차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빠질 게 이런 변동성 요인, 자,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까지 밀린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자, 플러스 2%, 3% 정도 상승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자, 플러스 6%, 플러스 7%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 매일같이 사이드카가 걸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했으니 다음 날은 또 빠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원인은 이 레버리지 ETF의 증폭기 역할 때문이다. 그리고 자, 증시 블랙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자,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유입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2배 먹을 수 있나? 자, 오늘 내가 좀 이거 뭐 50만 원에 사면은 이거 100만 원 효과를 내면서 다음 날 뭐 10% 먹을 수 있는 거 20%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초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여기다가 돈을 넣고 있는데 자, 결국에 이 초보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내 종목을 매도를 해서 레버리지를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결국에는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금융 당국도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근데 특히 이 7월 30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8월 5일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행히도 빠르게 조치를 하라고 해서 자, 이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 거를 자, 7월 30일에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탁금 상향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이거입니다. 자, 매도 대금은 자, 결제일 기준 2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팔게 되면은 자,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내 계좌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자, 이거래일이 지나고 나서 출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매도 대금을 똑같이 이거래일이 지난 다음에 예탁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내가 반도체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자, 올라가는 거에다가 2배를 샀어요. 근데 시장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개인 투자자들 손절하고 인버스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바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막겠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하게도 자, 당일 거래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첫 대책이 실행되는 만큼 자, 8월 증시는 지금의 변동성보다는 변동성이 완전 끝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완화되는 시장을 좀 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쉽게 얘기해서 자, 조울증 걸려 있는 여자친구한테 이제 조울증 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조울증 약을 먹고 좀 완화가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 주 한 주만 우리 한번 더 버텨보자.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그러면 우리 정말로 증시가 하락한 근본적인 요인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알파벳이 자, 구글이죠.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왔고 자, AI에 투자한 만큼 엄청난 AI 성장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캐펙스 투자 자,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 나갈 것이다. 자, 돈도 계속해서 쓸 것이고
AI 투자한 성과도 돌아오고 있다는 게 플러스 요인이었고, 자, 이게 실제로는 이번 주 목요일 증시의 상승 이유였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이 마이너스 요인, 자, FCF, 자,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얘기인데 잉여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적자로 전환을 했고, 자, 적자로 전환한 상태에서 과잉 투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목요일에는 이 플러스 요인이 좀 더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 이 마이너스 요인, 적자 전환한 이 마이너스 요인이 시차를 두고 금요일에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자,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아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인데, 자, 보통 이 4.7%, 4.6%가 넘어가면은 트럼프 타코 라인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 트럼프가 시장에 친화적인 얘기들을 하고, 자, 4월 달에도, 작년 4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관세를 유예를 해줬었습니다. 자, 지난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 얘기를 해서 좋게 시장에다가 좋은 얘기들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이 트럼프의 타코 라인 부분까지 와줬다라는 거죠.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그래서 자,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자,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기업들의 이 잉여현금 흐름에서, 자, 계속해서 이 과잉 투자가 우려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자,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자, 이러면은 투자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니야? 자, 이자 부담이 있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AI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러한 우려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더 많은 투자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뭐 우려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금요일 날 빅테크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차트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타코 라인에 다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 지정학 자문사라고 하는 시그넘 글로벌이라는 곳에서, 자, 트럼프 공식을 실제로 수치화해서 개발을 했어요. 자, 7월 22일부터 7월 30일, 자,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자, 22일은 이미 지났고, 자, 30일 전에는 반드시 트럼프가 후퇴를 할 것이다. 자, 지금의 강경 발언을 시장 친화적으로 돌릴 것이다라는 거를, 자, 공식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이 국채금리라던가 유가라던가, 자, S&P 500 지수, 미국의 증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자, 7월 26일 현지 시간입니다. 7월 26일이 가장 유력하다. 자, 일명 이거를 호르무즈 타코 지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자, 유가가 하락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유가가 급등을 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7%까지 올라오고,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과 척수가 딱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고 S&P 지수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 위 네 가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시장 스트레스를 주는지 종합해서, 자, 트럼프가 타코할 압력을 측정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2.9 표준 편차 근사치까지, 자, 여기가 오면은 트럼프가 타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9까지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7월 26일 미국 현지 시각 7월 26일이면은,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 자, 일요일 밤부터 27일 월요일 점심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자, 10년물 국채금리 저번 이란전 개전 초기에도 급등을 했었고, 자, 유가도 120불까지 급등이 나왔었다. 그래서, 자, 이때 저는 시장에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바닥이 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오전은 여러분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걸 매수를 해야 되냐? 자, 일단은 하이닉스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인데요, 여러분들. 자, 하이닉스 지금 물려 있다. 집중해서 보세요. 자, 7월 14일 저점 대량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자, 이 자리가 이제 저점이었죠. 근데 정확하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이탈을 안 했었어요. 5월 20일 저점과 동일한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왔고, 자, 이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고, 자,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자, 일목균형표상 마지막 최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금요일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거를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반대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자, RSI 지표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매도를 표시하는 건데요. 자, 과거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추세 자체가 RSI 지표가 꺾여 나가면서 자, 계속해서 하이닉스는 상승을 했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조만간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표로 삼는 거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 여기는 지금 바닥을 차트상으로는 지켜주고 있는데 RSI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RSI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자, 과매도가 풀리고 있다. 자, 던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슬슬 받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1차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과거에 자, 이 당시에 갭을 돌파했던 자리가 자, 145만 원 금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종가 기준으로 175만 9천 원이죠. 자, 종가 기준으로는 145만 원까지 열어두면서 조금씩 우리가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구나. 그래서 갭을 메꾸고 반등을 하는 것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정말 좋아요. 하이닉스 저는 더 간다라고 보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매수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꼭 있어야 하는 이유 잠시 후 한번 제가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이 일단 나왔네요.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이 굉장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 좀 해주셨어요. 3월과 4월쯤이었나요? 그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번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고 정확하게 저점을 또 잡아주신 분입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시장 바닥이 다져졌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 담아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향후에 이 시장 뷰가 어떻게 또 딱 맞아 떨어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장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7777이라고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 발생한 유료 문자고요. 함께 장중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는 공간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서둘러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런 진단 같은 거 장중에 들어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방송 시간 저희가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시장이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이런 시각들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꾸려가시는데 굉장히 좋은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함께하는 공간 많은 분들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오전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선 하이닉스도 좋은데 삼성전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할 이유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지 궁금하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카드캅조 체리님, 조정이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또 남겨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조정의 뭐 바닥을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바닥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주를 지나는 그러니까 7월 안에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자 8월에 새로운 변곡점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수급을 봐야 됩니다. 수급을.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자라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4조 원 이상 그리고 5조 원 규모의 개인이 매도가 있을 때 자, 외국인이 이거를 순매수로 받아주면은 자,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환율을 보시면은 뭐 1,600원 간다고 했던 환율이 이제 1,500원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1,450원을 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환율이 급락을 했던 요인도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 자, 매도를 안 하고 순매수를 하거나 자, 물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3조가량을 던지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순매수 요인들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 리밸런싱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은 작년에 우리나라 비중이 800조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올해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자, 들고만 있어도 이게 3,000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IB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이 3,000조나 된 수익을 자,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리밸런싱을.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중 관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근데 자, 어떻게 됐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조정이 크게 오고 자, 그러면 3,000조 벌었던 그리고 열심히 리밸런싱을 하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뭐야 가만히 있어도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리밸런싱을 중단을 했다. 그리고 순매수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글로벌 IB 중에 이제 뭐 JP 모건이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가격이라면은 자,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반도체 랠리에 탑승을 못했던 자, 대형 IB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산운용사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자, 이런 롱머니들의 유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흐름들, 수급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자, 시장 고점, 좀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 지금 그러면 시장이 앞으로 9,000포인트를 다시 넘어가면서 신고가 랠리를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시즌 종료,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일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결국엔 돌아서 AI 투자입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는가? AI 투자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가? 그리고 계속 반복될 노이즈에도 우리가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죠. 자, 앵커님, 우리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자, 아파트 사시죠, 앵커님께서. 네. 층간소음이 좀 있나요? 저희는 좀 있는 편이에요. 있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쿵쿵쿵쿵하고. 있습니다. 오. 어린애들이 막 뛰어가지고 예. 층간소음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노이즈 이꼴 소음입니다. 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네. 소음이지 그렇죠. 천장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AI 투자 수요가 계속 된다라는 거고 자, 이런 뭐 노이즈, 뭐 AI 과잉 투자라던가 뭐 미국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은 자, 실제로는 천장이 붕괴될 만큼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비유를 좀 대서봤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의 AI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 종목이 올라가냐, 삼전익스가 올라가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실 게 아니고요. 자, 국제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 두 가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국제 정치. 자, 미중 패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제1 패권국, 제일 강한 나라가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이 시대의 끝인가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파벳 CEO, 구글 CEO가 얘기를 했어요. 가소 투자 위험이 가대 투자 위험보다 훨씬 크다. 자, 무슨 말이죠? 자, 차라리 돈 더 지출해가지고 AI의 개발에 자, 모든 목숨을 거는 게 훨씬 낫다. 오히려 도태되면 죽는다. 이게 미국이라던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우리가 단순히 수익 내고 손실 내고 이러는 편협한 시각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지금은 시즌 종료가 아니고 자, 또 다른 상승을 위한 이 조정 시기인가? 자, 미국은 1940년대입니다. 자,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자, 가장 많은 130%대 재정 적자를 지금 기록 중인데 자, 이 추세라면은 50년도가 되면은 재정 적자가 200%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정 적자라는 거는 자, GDP 대비 재정 지출을 의미를 한다. 자, 무슨 말이죠? 자, GDP가 분모고 재정 지출이 분자예요. 근데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다. 돈은 계속해서 쓰는데 그러면은 GDP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자, 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 자, GDP 분모를 늘리면 돼요. GDP를 성장을 시키면 지출을 요만큼 했을 때 재정 적자 자체는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은 절대로 자기들 빚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마찬가지. 이 성장성은 결국에 AI 기술 혁명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큰 흐름들을 지금 보셔야 된다. 자, 국내 변동성 요인은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ETF가 이제 7월 31일 예탁금을 상향을 하고 또 2거래일 동안 또
예탁금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매도를 하면은. 자,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슬슬 감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고, 자, 트럼프 호르무즈 타코시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 거의 근사치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이란 간의 갈등이 몰라요. 저 방송 끝나고 오늘 밤부터 완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우려보다는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외국 자산 투자 은행들도 이제는 한국을 사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압박도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 자, 미국의 재정 적자의 해결책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통한 생산성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AI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자본 지출을 더 늘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으면 사야 할 때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AI 관련주에 물려 있다, 버티셔야 될 때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 권고를 드렸는데, 자,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엄청난 실적을 냈던 구글 투자 수혜에 뽑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CEO가 뭐라고 했죠? 자, 투자 계속 늘릴 거야. 자, 투자를 계속 늘린다라는 얘기는 메모리 수요 확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구글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2분기에 이어 3분기 영업이익이 110조 원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게 그러면 연간 대비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 800%가 넘는 성장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대비해서요. 그리고 자, 이번 이제 2분기죠. 2분기 89조였습니다. 자, 이거보다도 더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분기 실적 실질적으로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고요. 자, 역대급 주주 환원 당연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주 환원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 지표 꺾이면서 자,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거고요. 자, 반대로 자,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 RSI 저점은 높아지고 자, 이쪽도 높아지고 있죠. 자, 결국에는 상승 다이버전스도 확인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 자, 그리고 아까 SK하이닉스의 갭 돌파가 나왔던 부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자리가 23만 원 부근인데 자, 정확하게 이 자리 121선 지지받고 현재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변동성에 신경 쓰지 마셔라. 자, 이 자리만 오면은 자, 이거는 사야 된다.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아도 동일하죠. 단기 추세에 속지 말자. 자, 월봉은 아직도 5개월 선을 지지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도 이 5개월 선을 깨지 않고 자, 25만 원 위에서 26만 원 부근에서 종가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이 강력한 장기 추세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똑같이 자, 히든주인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저와 함께 다음 주 대응하시면 되고 삼성전자 혹시 물려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다음 주에 대응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는 구글 투자, 그러니까 빅테크 투자가 빅테크들이 돈을 쓰는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 자, 구글의 AI 캐펙스 투자가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전력에도 진심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 이 스틸리버 에너지 센터가 2029년에 가동이 되는데 자, 여기 초기 발전량 전부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틸리버 에너지 센터는 미국에서 착공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전부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자,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자, 구글과도 대규모 수주 계약을 최근에 공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함께 이 히든주 다음 주 월요일 아침장에서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와 함께 하는 방법은 자, 문자 샵 3772로 7777 요거 보내주시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 대응 및 종목들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든주가 이제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힌트가 나왔죠. 이제 구글 투자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또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글 투자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방금 여러분들이 차트도 한번 보셨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명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아래 방법 통해서 함께하는 공간 입장해 주세요.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래 공간에서 종목은 모두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숫자 7 4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7777 적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건당 100원 발생한 유료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이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한테 7777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공간 들어가셔서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얼마 전에 이제 AI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오늘의 히든주입니다. 어떤 섹터인지 이야기 나갔고 차트도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종목명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은 아래 방법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방송이 이제 벌써 한 1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안에만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종목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는 오늘의 대박 히든주 많은 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투자의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아래 건당 100원 발생한 유료 문자 저희한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7777 반드시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야 하고요.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물정 샵 3772번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글 투자, 수혜주, 대박 히든주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구글 수혜주라 궁금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입장하셔서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번 종목을 저희가 방송에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히든주 조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좀 힌트. 본격적으로 네, 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글의 AI 캐펙스 투자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빚을 져서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캐펙스가 단순하게 이 메모리를 넘어서 전력에도 진심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자, 구글 공급사로 낙점을 받았고요. 자, 수천억대 ESS로 북미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AI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자, 구글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죠. 자, 이 건설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메모리를 막 구입을 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AI를 돌리죠. AI 훈련을 시킨다. 그러다 보면은 AI가 어느 정도 단계가 오면은 자, 메모리가 더 필요하게 돼요. 자,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메모리에 이 병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병목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 때문에 병목이 나오고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죠. 이게 우리가 쇼티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이 비싼 메모리를 사가지고 굴리려는데 자, 뭐가 필요하죠? 결국에는 전력 사용이 폭증을 하고 있다. 전력 사용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전력 인프라로는 이 데이터 센터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어질 예정이거든요. 계획들이 다 있는데 자, 이거를 충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주에 뭐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에너지 섹터도 상승이 나온 게 물론 유가가 급등한 면도 있겠지만은 자, 결국에는 전력을 어떤 식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자, 이번 주에 시장이 초점을 맞췄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자, 이러한 투자들 결국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고 메모리가 들어가고 전력 사용이 폭증을 하면 자, 여기서도 병목이 발생이 된다. 전력 병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자, 이 뭐 태양광이라던가 뭐 풍력이라던가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전력을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이 ESS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처럼 이런 지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 최소 못해도 28년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장의 고점을 논하는 거는
자, 지금부터 1년 뒤 27년도 상반기가 끝나는 시점이지 자,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자, 요게 요 상태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된다. 자, 메모리 병목이에요. 메모리 가격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자, 전력도 부족해요. 자, 이런 얘기 무조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ESS 관련주도 자, 우리가 포트에 이제는 편성을 해야 될 때다. 2차 전지 반등 서사는 여러분들 또 이것도 있어요. 이 ESS 저장 정치를 넘어서 AI 끝단, 결국에는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AI 발전에서 필요한 이 휴머노이드도 결국에는 자, 뭐죠, 여러분들? 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기차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2차 전지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2차 전지 많이 물려 계시고 힘들었던 섹터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요. 전기차와 이 로봇 배터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밀도라는 건데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산 LFP 저가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LFP가 저가로 막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죽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LFP의 최대의 약점이 무거워요. 무겁고 이거는 경량화가 불가능해요. 에너지 밀도가 딱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작게 소형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나라 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경량화가 가능한 배터리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어요. 뭐 삼원계라든가 이런 배터리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가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물론 저보다 큰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은 앵커님보다 작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그만큼 배터리가 작아져야 된다. 작고 가벼워야 하는데 자, 이걸 작게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죠? 지속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동 시간은 길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평균 9시간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 못해도 6시간 정도의 구동 시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를 작게 만들고 그래서 구동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휴머노이드 한두 시간 쓰고 방전 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우리나라의 기술이 중국이라던가 다른 국가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25년도 4분기, 이후 26년도 1분기, 자, 올해 1분기였죠. 자, ESS 설비 전환을 위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 이번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자, 이 흑자 전환이 자, 26년도 12월이 되면은 자, 3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자, 이번 2분기보다 3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깨졌네요. 자,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 27년 연간 영업이익이 과거 고점인 23년도. 자,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던 이 23년도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자, 내년에 기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8년도가 되면은 무려 55%. 자, 이 27년도보다도 55% 성장이 전망이 된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바닥이에요. 위치가 바닥입니다. 자,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있어요. 자, 누구는 이러죠. 자, 이평선 밑으로 다 깨고 들어와서 역별 상태이고 이런 종목들 지금 잡으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정확하게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아무도 관심 없던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전기가 16만 원 이하에서 그 당시에 추천을 했고 실제로 지금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떡잎부터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하락장에서. 그래서 자, 실제로 8월 4일에 삼성전기 공략이 나갔었고 자, 이 종목이 보시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던 바닥권에서 기어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떠죠? 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둘 다 알고 계십니다. 자, 10개월 동안 들고만 있었어도 1,511% 상승이 나온 엄청난 주도주였다라는 거죠. 자, 저와 함께하는 분들 아직도 들고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에 인증을 하셨던 분이 요거 이제 9개 정도 들고 계시는데요. 자, 15만 원, 16만 원의 평단입니다. 자, 이분께서 자, 9개 들고 있는데 9개인가 7개 들고 있는데 자, 1,0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지금 내고 있으세요. 자,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같은 하락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달라 보이십니까? 이 종목 히든주.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자, 하반기 전설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받아볼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문자 샵 33772 입력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7777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링크 뜹니다.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은 저와 다음 주부터 이 종목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예,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종목 이제 궁금하셔서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함께하는 공간 들어가셔서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샵 3772번입니다. 7777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투자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름하야 대박 히든주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전기를 이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점에서 발굴을 해서 엄청나게 또 상승세를 보여주셨던 송진 전문가님인데요. 이번에는 삼성전기와 비슷하게 이 말씀해주신 구글 투자 대박 수혜주로 한 번 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기를 말씀해 주셨던 게 이번에는 또 이 종목에서 큰 상승세를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대박 히든주고요. 구글 투자의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히든주입니다. 종목명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안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 7777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만 가능하니까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너스 종목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자, 결국엔 이제 전력 병목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 기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자, 우리가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 AI 사이클 최대 병목이 저는 전력이라고 보는데. 이 전력기기를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에 돌입을 했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전력주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이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자, 우리나라 3대 전력기기 3사가 비중이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60%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 변동성이 큰 전선 대장주들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변동성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 사시면 돼요. 이 종목 사서 저와 함께 기다리시면 된다. 제가 대응 다 짜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딱 한 달 들고 계시면 이 종목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자, 변곡점 추세 돌파 후에 100% 상승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돌파 이후에 100% 상승 시세가 나왔었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 지금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상승하면은 자, 이 이상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보너스 종목이었어요.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까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글 투자 수혜에서 우리가 한번 기회를 얻어볼 수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너스 종목으로 코덱스 AI의 전력 핵심 설비까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진 전문가님과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클래스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새로 돌아오는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